상위 1% 부자와 결혼한 스타. 처음 소개하실 분이 결혼 초기부터 화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조수혜 전 아나운서인데요. 조수혜 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이 회장의 장남인 박서원 두산매거진 대표이사와 13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지난 2018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5월에 아들을 품에 안기도 했는데요. 예.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이제 알아봤더니 이 아나운서 시절에 스포츠 프로그램을 맡아서 야구 경기장을 자주 찾았었대요. 그런데 야구장에서 당시 경기 중이던 이 야구팀의 구단주의 아들이었던 이 박서원 씨와 자연스럽게 처음에 인사를 나누고 만남을 가지게 됐고요. 이후에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과정이라던가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예. 박서원 대표가 재벌가죠. 재벌가죠. 예. 재벌가고요. 박서원 대표 같은 경우는 뉴욕에 있는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라는 곳을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광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본인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 광고 회사긴 한데 오리콤이라는 회사입니다. 오리콤이라는 회사는 광고 회사 업계 중에 광고 대행 업체 중에 탑 10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늘 그 매출이 상당히 큰데 2019년 기준으로 약 1,13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시가총액으로만 779억 원에 달하는 회사인데 그리고 두산 매거진 대표에서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오리콤 같은 경우는 두산 계열 광고 회사가 두산 계열 관련된 광고를 지금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광고 회사 중에는 블루칩으로 통할 만큼 상당히 큰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서원 대표가 조수혜 씨를 위해서는 뭐든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어떻게 했길래요? 상당히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박서원 대표는 아내 조수혜 씨가 출산을 한 뒤에요. 배우 전지현 씨 등이 이용한 초특급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면서 쉴 수 있도록 지원을 했는데요. 예. 이 해당 산후조리원은 7성급 호텔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런 수준의 시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비용을 듣고 상당히 놀랐는데 2주 이용할 때 비용이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1,000만 원이네. 네. 예. 최 기자님, 근데 불화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사실 예. 뭐 사이가 좋은 모습보다 불화설이 더 화제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 일단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 결혼을 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불화 이혼설에 휩싸이게 됩니다. 일단 박서원 대표가 자신의 SNS에 그 조수혜 전 아나운서와 서로 이 언팔이라고 하는데 서로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이제 맺어놨었던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로 이거를 또 끄는 모습이 네티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게 됐고요. 또 조수혜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 개인 계정을 이제 아예 없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수혜 전 아나운서가 다시 SNS 계정을 개설을 하면서 이전에 지웠었던 남편과의 뭐 데이트 때 사진이라던가 현재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뭐 아이의 모습을 이제 사진을 담아서 올리면서 예. 이 소문만 무성했던 불화설을 정리를 하는 모습도 보이게 됐습니다. 예. 다음 스타는 또 역시 상위 1%의 배우자를 만난 스타인데 김유진 아나운서 누구예요? 네,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입니다. 박찬호 선수는요, 배우 차인표 씨의 소개로 제일동포 2세 박리애 씨와 2005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요리 연구가로 유명하기도 한 박리애 씨는요, 재벌가 딸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실제로 박찬호 씨의 장인이 일본 부동산 업계 재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회사 자산 총액이 2014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약 4천억 원으로 일본보 30위권에 들기도 한 재력가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간에 알려지기로는 아내가 상속받은 유산만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도 연봉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배우자가 상위 1%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도 그 선수 시절에 그 많은 연봉을 받았으니까 재력이 보통은 아니거든요. 보통은 아니죠. 이 박찬호 선수도 지난 18년간 미국, 일본, 대한민국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의 연봉 총액이 약 1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세 500억 상당의 건물과 성수동의 고급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 62세부터는 1년에 약 2억 4천만 원씩 메이저리그 연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박찬호 선수의 장인이 우리 사위는 야구만 해서 돈은 많이 못 벌었어. 그래도 사람이 좋아라고 언급한 멘트가 유명하죠. 누리꾼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멘트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못 벌었는데 사람은 참 좋다. 예. 박찬호 선수 사실 이 정도 재력이면은 더 이상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또 도전에 나섰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영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또 필드에 딱 첫 홀에 올라서서 쓰니까 또 다른 어떤 중압감과 약간의 그 긴장감이 확 돌더라고요. 예. 골프가 정말 마음같이 안 되는 게 보니까 우리 셋째 딸하고 똑같은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대회 코스는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산 넘어 산. 파3 홀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사실 그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뭔가 신중하게 천천히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스포츠 선수들은 은퇴가 빠르니까 은퇴를 하면은 제2의 인생, 뭐 창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박찬호 선수가 조금 특이한 거는 예. 스포츠 선수가 또 다른 스포츠에 도전을 했다는 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프로 골프에 도전을 한 건데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 선수들이 일찍 이제 은퇴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울증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도 초창기에 이제 은퇴한 다음에 사실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일을 안 하게 되면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실감이라는 데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 이런 이제 불안감도 있을 텐데 예. 그 이후에 찾았던 즐거움이 바로 골프였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프로골프까지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골프를 운동 삼아 하다가 재미가 붙어서 이제 프로골프까지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프로골프에 도전을 했는데 사실 예. 지난 4월에 프로골프 도전에서 컷오프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통과를 못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재밌게 하니까 사실은 저게 평소에 그냥 야구할 때는 실적을 내야 되는 압박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 골프 같은 경우에는 즐거움 재미로 하기 때문에 훨씬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예. 지금 박찬호 씨 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골프를 통해서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여서 저는 좋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골프하기 전에는 아마 우울증까지 그런 것까지 겪으면서 가족들에게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을 텐데 예. 그러지 않고 이제 골프하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역시 뭔가 사람은 해야 된다. 뭐 일을 하든 아니면 즐기는 게 있든. 그래서 박찬호 선수의 저런 모습은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살고 100세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정화 기자님, 스포츠 야구에서 최정상까지 올랐다가 또 스포츠로 도전을 하게 되면 거기도 이제 승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못하면은 본인 스스로 뭐 자존심도 상할 수 있을 거 그렇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사실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 승부욕이 좀 있거든요. 저는 쇼트트랙 선수를 잠시 했었는데 네, 그렇죠. 이 승부욕을 사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박찬호 씨는 역시 야구에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최종 꿈은 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 선수들의 예를 들면 이번 여름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국 야구가 미래가 밝은 것 같고 나도 빨리 야구 현장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자신의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선수 잘하고 그러면서도 조금 우울증에 걸렸다는 게 돈도 이렇게 많고 네. 보통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지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왜 우울증에 걸리지 생각하는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쉬게 되면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좋을 것 같죠. 며칠은 좋은데요. 그리고 나면 무력감이 들게 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하던 그런 삶에서 갑자기 집에만 있어야 되는 삶이 되면 내가 뭐 하고 있지라고 하는 무력감이 들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울증까지 발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